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남자들이 또 이제 요리 이제 캐나다에 아이들과 이제 70일 동안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리까지 이제 담당을 하게 되셨는데 네. 사실 약간 우리나라는 이렇게 요리를 내가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게 남자들이 내가 집에서 좀 대접을 못 받는구나. 내가 진짜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아 내가 밥 해주려고 결혼했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냥 저기 식당 아줌마랑 아, 결혼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식당 아줌마냐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전 인기 짱이겠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와이프를 먹여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내 새끼를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그치. 남편분들도 적극적으로 요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백종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종원이 형 것만 보고 따라. 근데 제 주변에 그래서 저의 영향을 받고 요리를 시작하신 남성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찰이시거든요. 저는 요리는 죽어도 못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요즘 완전 요리에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남편분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아마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정신 건강에도. 그리고 와이프를 위해서는 안 해줘도 애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거. 아빠니까 그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면 그러니까 사라져주면 돼요. 엄마는 가로지면 없어져주고 그러면서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난 나가면 전화 꺼놓으세요. 전화 꺼야지. 그러니까. 네. 왜 전화를 받아? 안 돼. 나만의 자유시간 얻었으면 그냥 오롯이 즐기는 거죠.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캐나다 갔을 때 스타벅스에서 배고픔을 이겨내셨다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자기 시간을 이제 온전히 갖기 위해서 배고픔을 이겨내고 점심을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던 게 제가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나서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왜냐면 내가 밥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까지 하면은 애기가 와.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썼을 때 저희 아내가 되게 그 주부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겠구나 생각했었던 게 솔직히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이제 애들 도시락도 싸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주고 아침에 라이딩 해주고 저녁에 오후에 데리고 온 건데 9시부터 4시까지 애들이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는 캠프는 아니고 그냥 노는 캠프였는데 그럼 9시부터 4시까지가 저는 온전히 다 제 시간일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집에 왔어. 그러면 오면 설거지해야 되고 집 정리해야 되고 오기 전에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장도 봐야 돼. 맞아. 왜? 할 일 진짜 많아. 왜 장은 항상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장을 매일 안 보더라도 그 외에 사실은 뭐 공과 집에 있으면 그나마 캐나다에 있거나 이제 좀 거리가 있으면 그 외에 일이 없는데 은행일 봐야죠. 세금 내야 되죠. 뭐 그리고 진짜 자잘하게 뭐 애들 뭐 물건 사야죠. 맞아요. 뭐 남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 셔츠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다 놔야죠. 맞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정말 일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그래서 애들 준비시키고 저는 그때 빨리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간 다음에 아예 집에 안 들어오고 점심은 가급적이면 안 먹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 라이딩 가기 전에 식빵 한 조각 먹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이게 뭔가 나를 위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짜내야 더 값지구나라는 걸 좀 더 느꼈었어요. 난 그냥 주어지면 더 값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으면 놀게 된다. 이게 시간이 오히려 없어야 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성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엄마들은 시간이 없어. 맞아요. 그건 이해해요. 엄마들은 진짜 시간이 없어. 왜냐면 10분 단위로 너무 바쁘게 그렇게 지내면서도 너무 막 우리 신랑이 막 왜 밥을 안 먹었어? 이 말 되게 쉽게 하는데 자기가 던져놓고 간 일이 한두 개도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저는 이제 와이프 뒷바라지를 캐나다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 이제 저희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좀 정리하고 나면 2시간 지나가고. 그래. 그리고 그거 살려고 봐봐. 여행 갈 때도 그거 준비하려고 봐봐. 장난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도 시간 되게 많이 걸려서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4시간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내가 그냥 아이들의 보무 그래, 그것마다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로서는 의미가 없는 의미도 있죠.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오롯이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내가 있읍시다. 우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엄마들 억지로 쥐어짜야 돼. 시간을. 내 시간을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약간 좀 설거지 하지 마. 하지 마. 아이들한테 뭐 미안한 얘기지만 일정도는 약간 좀 무책임해질 필요도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 때 꼭 내가 그거를 막 쫓아가서 다 봐야 된다. 물론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약간 이제 좀 이제 수위 조절이나 아이들마다 이제 좀 그 성향에 나이와 이런 것도 다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좀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논다고 했을 때 너무 아이가 혼자 놀아서 짠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1, 20분이라도 나의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게 저는 뭐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저는 되게 그때 짠하더라고요. 아기가 맹장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는데 둘째가 너무 어린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데 첫째가 너무 아픈 거예요. 첫째가 너무 아픈데 너무 추운 날이에요. 그냥 둘째를 데리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약국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해열제가 없는 거야. 근데 약간 그 호지님이 여기에서 부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그 애기 케어하는 게 좋았을까 약간 이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 남편이 좀 약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생각나셨구나. 그때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게 참 부부가 같이 있었을 때 되게 받는 시너지가 높은데 저는 그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왜냐면 결국은 나 아팠는데 우리 신랑 약을 못 샀어요. 회식하느라고. 물로면 회식 그냥. 그딴 회식이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애가 아픈데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게 약간 정말 서로 있을 때 되게 힘을 받는 부분이 엄청 크다 이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제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서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했었을 때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아내한테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저보다 속을 더 끓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 오히려 좀 괜찮은데 멀리 있는 사람은 뭐 연락도 제대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갑자기 아까 회식하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제가 라디오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운전할 때 라디오 방송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분이 맞벌이야. 나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 회식해야 돼. 나 회식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보모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좀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니지 않아요? 남자가 야근하고 회식은 째야지 그러면 해봐야 되는데. 아니 회식이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인데 왜 회식해? 집에 가서 밥 먹어. 위험하잖아. 이 방송을 제작하시거나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성 역할을 그래도 좀 잘 공략. 왜 여자는 야근하고 남자는 회식해야 되냐고. 봐봐 그리고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거 너무 많은 거 차별적인 거 너무 많죠. 진짜 많아요. 용어들도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여자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 자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는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맞아요. 근장인 엄마들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뭐 호진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남자의 마음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베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남성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 휴직을 1년 정도 남겨둬가지고 애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휴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다 말려요. 절대 하지 말라고. 여자친구들한테? 네, 여자친구한테. 초등학교 1학년 때 하지 말고 7살 때 휴직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애들이 12시 40분에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진짜 바빠. 너무 바빠요. 그럼 아침 데려다 끝나. 바로 돼요. 근데 그
그 적응 기간이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학원 정도 돌리고 또 이제 어쨌든 맞벌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모님을 쓰거나 이제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필요한 시기가 한두 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8살 때 휴직을 하고 싶다, 애들 교육을 위해서 라는 분들은 그러지 말고 7살 때 7살 때 엄청 여유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 꼭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출산과 연결해서 육아휴직으로 이제 가긴 가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를 위한 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들이 좀 HR 담당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계속 HR 담당자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로 돌아가서도 좀 휴직도 자유롭게 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휴직을 통해서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게 저는 너무 필요해요. 길지 않아도 생각해요. 단 한 달, 2달이라도 일주일은 아니에요. 일주일 정도는 휴가.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돼. 물론 애들을 케어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들을 막 전담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을 어느 정도 케어는 하지만 애들을 보는 휴직으로 우선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근데 육아휴직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런 육아휴직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직도 말할 때 괜찮네요. 그래서 자기개발휴직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여성분이랑 한번 휴직에 대한 상담을 했었어요. 1대1. 근데 그분도 애가 이제 7살인가 8살 정도 되는데 도저히 회사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어서 휴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위한 휴직을 꼭 써라. 그리고 그거를 남편한테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치. 왜냐면 남편분들은 와이프가 휴직한다고 하면 완전 단어. 집에서 살림하고 너무 웃기다. 애만 본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 거야? 그거는 부인들은 안 그러잖아. 그거는 시부모님을 욕하세요. 시부모님들이 남편을 그렇게 가르쳤어. 저도 사실 그런 비판을 잘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동의를 받았다고 여성분들은 동의했잖아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들은 수시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 번 도장을 땅땅땅 찍었다고 하더라도 까먹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꼭 남편에게 자기의 휴식이 자기가 1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주지를 시켜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집에서도 어느 정도의 휴직을 이제 선언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남편과 조율하시는 분들도 한 번 합의를 했다라고 끝을 보시면 안 돼요. 수시로 얘기를 해줘요. 언제 한다? 이제 네. 일주일 남았다. 이제 디데이 매치.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도 나는 지금 나를 위한 휴식이야. 지금 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해야 돼. 이렇게 꼭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네. 참 어려운데 저는 호진님 같은 경우는 좀 저런 부인을 만나 호진님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휴직을 함과 동시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른 분은 제가 휴직한 분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잡이 바뀌거나 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좀 쉬고 싶으니까 이제 풀어져 버리는데 저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그 루틴을 세워서 딱딱 몇 개 하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휴직하라고 하고 싶고 막 설마 굶어 죽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은데 신뢰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휴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요구한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새벽 기상해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 새벽 기상을 하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새벽 기상하고 나서 잘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는 참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합의가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킨다. 이게 나는 그러면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이제 글을 썼던 걸 아내가 계속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이 새끼가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줬구나. 약간 좀 제가 먼저 믿음을 줬었던 게 아내한테는 좀 통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네. 저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남편분들이 만약 정말 휴직을 하고 이러면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든 뭔가 맞아. 청사진을 아내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좀 뭔가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를 남편이 해줄 때 아내가 용인을 해주는 거지. 나 쉬고 싶어 라고 해서 그럼 난 안 쉬고 싶어. 이게 똑같이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지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섰을 때 하는 게 맞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되게 네. 왜냐면 쉬고 싶다고 다 쉬면은 뭐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다 쉬어.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와이프, 아까 아내한테 내가 지금 이 휴직을 하는 것 자체가 대충 보내고 허투루 보내면 저는 이게 아내한테 못할 짓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약간 좀 버팀목도 돼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시도 내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이거해 줬으나 쓰고 싶다 진짜. 네, 좋은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회는 정말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남편의 육아휴직을 좀 많이 좀 권장을 해줬으면 맞아.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의 육아휴직이면 자연스럽게 아내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휴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파가 돼서 좀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좀 하고 나는 이거 진짜 나라에서 나라에서 이 책 사서 돌려야 돼.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보내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 책 읽으면서 그런 부인을 만난 거가 참 좋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나도 그런 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나는 왜 내가 우리 신랑을 못 믿는가? 그러니까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되게 저는 이렇게 신뢰가 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일요일날 뭘 해줘야 돼? 이제 아니면 뭐 쓰레기든 항상 자기가 하는 뭔가 집안일이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러면 저는 완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걸 좀 지켜줬을 때 약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렇죠. 뭔가를 해주는 거. 네. 근데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역할은 이거다. 아니 근데 이걸 규정해주면 어쩔 때는 뭔가를 시키고 막 지적하고 지휘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문서화를 시키는 거지. 냉장고에 박아주는 거야. 너는 일요일날 저녁이면 음식물 쓰레기 청소를 네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뭔가 이렇게 잊어버려. 그리고 뭐 말을 안 하면은 말한다고 나요. 저희 와이프는 이게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와이프는 크게 한숨을 쉬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뭔가 액션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저는 되게 소심해가지고 그러면 엄청 눈치가 보여가지고 눈치가 빠른 거네. 네, 반응을 그래서 한숨을 쉴 때도 남편 옆에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꿀팁 한숨을 남편 옆에서 쉰다. 네. 그거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좀 기분 나빴다 이러면 기분 나빴어? 몰랐네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야지 사실은 이러면서 하면은 그것도 이제 감정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남편이 눈치를 채주고 물론 미안해요. 사실은 남자란 동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미안한 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도기다. 우리 아들들은 좀 세대가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들은 행복하게 내 업보다 생각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 되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저는 지금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저는 사실은 이 책이 정말 여성분들에게 욕거리가 되지 않고 좀 서로가 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분들에게도 휴가 저는 그게 필요해. 일주일이라도 저는 일주일이라도 뭔가 애들과 떨어져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남편들이 봐야 돼. 남편들한테 남편들 구독해서 저절로 유튜브 이 알고리즘에 걸리게 해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성분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오롯이 또 애들한테 가고 또 남편한테 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순환을 끊는 건 어찌됐든 힘들어요. 그래 맞아. 여자들은 퇴근을 언제 하냐고. 내 말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저는 진짜 애들이랑 70일 동안 여행 갔던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해보고 나면 좋아. 할 때는 힘들어. 사실 엄청 두려웠고 무섭고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그 아빠 혼자서 애들을 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요. 맞아. 저는 제가 한 달 살기를 애들이랑 제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나만 볼 수 있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예쁜 거를 나만 혼자 보는구나 하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엄마 없이 애들이 뭔가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남편도 성인이고 아빠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말고 보내버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그렇게 가는 걸로 보내봅시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주 네. 보내고 좀 그 시간에 와인도 먹고 대신에 물론 이건 저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쉬면 나중에 그게 의미가 남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뭐 책을 뭐 글을 읽는다거나 쓴다든지? 뭐 글을 써도 되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누든 조금 나한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남편한테도 한 2박 3일 정도는 휴가를 좀 줘서 혼자 좀 여행 갔다 오라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애 좀 데려가. 계속 애들만 데려가라고 하면 남편도 힘들어. 그러니까 한 번 받고 한 번 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완소 TV 언니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 책 속에 이렇게 제가 또 이 클래스가 또 작가를 모시는 클래스야. 우리 완소 TV가. 네. 제가 이렇게 작가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10만 부 팔 수 있잖아. 한번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소 TV. 완소 TV 감사합니다.